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가열하는 음식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 공급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나 뭐 어떤 오븐 종류, 기타 모든 어떤 가열형 주방 조리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다 수분을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물을 갖다 좀 충분히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그것이 수시로 이렇게 적셔져. 빵 만들 때도 보면은 안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오븐이나 뭐 이렇게 화덕 같은 걸 열어서 수분을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 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물이 있다 그러면 물론 깨끗한 물이어야 되겠죠. 수분을 좀 공급시켜 가지고 이렇게 뭐 가습기 형태라든지 이렇게 좀씩 뿌려주는 식으로 뭐 수분을 공급한 데서 물을 왕창 하는 게 아니라 안개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제일 뭐 적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체 제품에 있어서 내구성에 이상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리기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전자레인지 있어요. 전자레인지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에 어떤 로 이렇게 그 물 분자를 진동을 시켜서 하는데 밑에만 데워지고 위에는 안 되죠. 그래서 꼭 음식물을 뒤집어 가지고 만두 같은 거 할 때도 뒤집어 가지고 하거든요. 아래는 가열이 되는데 밑에 위에가 이제 가열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접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장을 위 아래로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차이를 둬서 음식물을 동시에 데울 수 있도록 상중하를 마이크로웨이브의 전파를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습기인데요. 가습기가 제일 좋은 형태가 저는 살균을 자체적으로 전기 주전자처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가습기를 살균이 된 상태에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낫고요. 살균 방식이 지금의 약품을 넣어갖고 살균하는 방식은 이미 많은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폐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긴 가습기인데 약간 전기 주전자, 미니 전기 주전자, 막 가습기가 이만한 것도 있고 막 큰 것도 있고 있으니까 100도씨가 되어가지고 수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100도씨나 뭐 그 살균이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 되면은 기본 살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100도씨까지 안 하더라도 그 정도 온도까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수분을 내뿜어주는 가열해가지고 그런 방식.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하루 종일 그 수분을 내뿜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전기 주전자식의 가열식의 이제 가습기가 작동을 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마다 타이머처럼 시간마다 이렇게 데워서 내보내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하지 않고는 이것을 내보내지 않는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이 이제 이렇게 끓이지 않은 상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무를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간 타이머식 그래서 시간별로 해서 적절한 시간에 가습을 해주는 이런 가습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팬티 구멍 하나 내가지고 전 세계에 특화 놨던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때 콘센트인데 이게 보면 항상 이런 형식으로만 돼 있어서 물이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옆으로 이렇게 누이는 형태의 콘센트를 만들어서 이건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이는 형태로 차라리 넓게 면적을 만들어서 만드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팬티 구멍 하나 뚫어서 전 세계 특허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 들어갈까봐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하면 나라 물 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스파크 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콘센트 안에 이게 부품인데 이게 일종의 이게 구리선인데 이게 전기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일정 부분에 이게 이 자체가 넓긴 하나 두꺼운 건 아니어서 일정 부분 전류가 흐를 때 약간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쪽에 많은 전류 이게 두께에 비해서 필요 이상의 많은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만 보입니다. 눈에 모르면 안 보이는 기술. 이 부분을 전체를 두껍게 하면 더 좋습니다. 전체를 두껍게 하는 방식도 제 방식이고 이거를 전기선처럼 해가지고 여기를 구리선을 약간 두껍게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그럼 원가도 적게 들으면서 전기선을 두껍게 처리하는 넓긴 하나 얇잖아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을 이렇게 줄을 긋듯이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그 꼽는 거 있잖아요. 플러그 꼽는 이 부분도 두툼하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장이 없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전기선도 이제 일종의 각종 전기선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구리선이 이렇게 두툼하게 있다고 합시다. 이 두툼하게 있는데 일부러 거기다가 더 두툼한 걸 한 줄을 더 넣는 이런 형태의 구리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사각 구리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두꺼비집 같은 데도 보면 저거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기선에 이렇게 길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선 두꺼비집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반도체 기술에서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넓게 저는 아까 처음에 저기 콘센트 안에 이런 구리선처럼 전기가 흐르는 전기는요 이게 이렇게 구리선을 동그랗게 해도 흐르고요. 네, 사각으로 해도 흐른답니다. 네, 이렇게 또는 이것을 별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해도 전기는 흐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전기는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사각 저런 식으로 콘센트 이 부품처럼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터운 부분은 전체를 다 두껍게 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두껍게 해서 전기가 흐르게 이게 반도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무슨 말이냐? 반도체에도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긋잖아요. 회로를 만들면 전체를 두껍게 하지 않고 전기의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운데 부분이나 어떤 특정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일반 전기 구리선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독특한 구리선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줄을 긋듯이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 주면 그 보강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두껍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전기의 길을 두껍게 만들어 줘가지고 이 방식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 기술. 일반 전기선이나 반도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저도 반도체 회로에다가 약간 더 안에서 두툼하게 이렇게 전기의 길을 만들어 주면은 구리선은 약간 두텁게만. 구리선은 사각이어도 전기는 흐르고요. 동그래도 전기는 흐른답니다. 여기다 이렇게 줄을 긋듯이 두툼하게 여기다 하나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전체를 두껍게 해도 되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리선을 약간 두텁게 처리해줘. 그에 따라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반도체 회로를 이게 그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신호가 잘 흐르게 하거나 통신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케이블이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도 똑같아요. 신호는 동그래도 흐르고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해도 흐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동그란 형태가 잘 흐르죠. 동그란 형태로 동축 케이블을 만들었다. 광선미를 만들 때도 광선미도 똑같아요. 광선미도 이걸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선미 선 안에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니신 구조를 안에다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흐르도록 만들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광선미 선을 석영실을 안에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를 석영 유리가 아니더라도 갑상선미 나일론
시리콘이나 아니면 뭐 아크릴선 이런 뭐 기타의 뭐 다른 그 석유화학 계통으로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거기 따라서 빛이 흐르는 광섬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리 자체는 구리선이 동그랗다고 합시다. 구리선이 그 전기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이 동그란데 전체를 두껍게 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두꺼운 줄 같은 심지 구조를 안에다가 넣어주는. 그때 표면에다 넣어도 되고요. 표면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를 그 전기를 그쪽을 타고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구조.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동축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좀 더 뚜렷하게 타고 흐르라고 통신선이지만 여기다 이렇게 안에다 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줄을 여기다 딱 그어주는 구리선이 되겠죠. 같은 구리선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통신선이 됐든 전기선이 됐든 둘 다 그렇게 잘 흐른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광섬유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광섬유긴 광섬유인데 이렇게 중간에 광섬유를 빛이 흐르도록 심지 구조를 넣어줘가지고 신호를 잘 흐르도록 만드는 통신선 구조, 또는 전기선도 이런 식으로 구리선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꺼비집이다. 두꺼비집 아시잖아요. 전기폐 그게도 이제 구리를 이렇게 흐르도록 똑같이 돼 있어요. 두꺼비집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판이 전기가 흐르도록 이렇게 판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 콘센트 방식처럼 안에다가 두툼하게 구리선을 넣어줘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두꺼비집, 또는 배전판이 있잖아요. 배전판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